여보, 나 좀 도와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정 여사는 당황해서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고요. 당신 정신 차려. 정 여사가 남편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수증이었죠. 정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짜 모텔 6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죠. 남편은 오늘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들어와서 회식이 일찍 끝났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오후 내내 모텔에 있었던 겁니다. 정 여사의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고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정 여사는 결국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남편이 쓰러졌어요. 심장을 움켜쥐고 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대원 2명이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정 여사는 구급차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영수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판벽에 등을 기댔죠. 사이렌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는 26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딸 수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힘든 출산이었어요. 진통이 18시간이나 이어졌거든요. 정 여사는 진통 중에 여러 번 정신을 잃을 뻔했었죠. 하지만 딸을 처음 안았을 때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병원에 30분만 있다가 갔어요. 수고했어, 여보. 우리 딸 이쁘네. 근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내일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그때 이해했었어요. 회사가 바쁘겠지.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었죠.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2주 동안 단 3번 왔어요. 딸이 태어난 당일, 사흘 후, 그리고 퇴원하기 전날. 옆 침대 산모 남편은 매일같이 왔는데 말이에요. 어떤 남편은 산후조리원 근처 원룸을 얻어서 아내를 돌봤더라고요. 매일 아침 찾아와서 아내 손 잡아주고 아기 안아주고 저녁에 또 왔었어요. 정 여사 남편은 전화도 5통밖에 안 했습니다. 2주 동안 5통이요. 통화 시간도 짧았어요. 몸은 좀 어때? 애는 괜찮아? 그래, 미안해. 나 바빠서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 여사는 그때도 이해하려고 애썼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봐. 괜찮아. 내가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쾅 열리며 남편이 실려 들어갔어요. 정 여사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엉덩이를 눌렀죠.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손에 든 영수증만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이요. 정 여사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느 병원이에요? 금방 갈게요. 딸의 목소리가 당황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 여사는 다시 혼자가 됐죠.
응급실 복도는 하얗게 빛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삐삐 울렸고요.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정 여사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26년 내내 일했던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증상이에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는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여사는 다시 의자에 앉았죠.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어요. 하지만 날짜와 시간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 남편은 아침 9시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갔었어요. 회사는 집에서 40분 거리였고요. 그럼 오후 3시까지는 회사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회사에 안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정 여사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요? 괜찮아요? 응, 일단 안정됐대. 협심증이래. 일주일 입원해야 한대. 휴, 다행이다. 수진이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 쓰러진 거예요? 심장 혈관이 좁아진 거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 여사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사흘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정 여사와 수진이가 남편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정 여사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남편은 뒷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죠. 엄마 아빠 많이 아팠어. 집에서 잘 챙겨줘야 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곧장 침실로 들어가 누웠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아빠 방으로 갖다 줬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약 먹어야 돼요. 고마워, 수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어요. 엄마, 나 회사 가야 돼. 아빠 잘 부탁드려요. 응, 가봐.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남편이 입고 있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죠. 모텔 영수증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정 여사는 그걸 꺼내서 자기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였습니다. 정 여사는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죠. 회사 중요 서류가 있어서라는 게 남편의 설명이었습니다. 26년간 한 번도 서재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쓰러지는 바람에 잠그지 못한 거였죠. 정 여사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불을 켰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명함이 가득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명함이었죠. 두 번째 서랍에는 골프용품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살금살금 걸었죠.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정 여사는 남편 재킷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 작은 칸에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죠.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묶음이 분홍색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정 여사는 그걸 꺼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죠. 바스락거리는 편지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오빠 어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회사 일 바쁘다며? 나는 오빠 보고 싶은데. 주말에 만날 수 있어? 그 호텔에서. 미영. 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어요. 딸을 낳고 일주일 후. 정 여사는 그때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었죠. 혼자서 기저귀 갈고 전 물리고 밤새 울음 달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한테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정 여사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산후조리원 퇴원 직후였습니다. 오빠 어제 선물 고마워. 목걸이 너무 예뻐. 매일 하고 다닐게. 오빠 부인은 모르지? 우리만의 비밀. 정 여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서랍 안에는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수십 통이었죠. 아니, 어쩌면 100통도 넘을 것 같았어요. 모두 같은 사람이 쓴 필체였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으로요. 정 여사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6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을 낳고 일주일 만에 시작된 바람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고요. 정 여사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정 여사는 서재 불을 끄고 나왔어요. 침실로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6년. 나는 뭘 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고 길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제대로 자지 못했죠.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남편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더군요. 정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어젯밤 닫아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 옆에 다른 것들이 더 있었어요. 정 여사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닿은 건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회사 서류 같았죠. 펼쳐봤습니다. SJ 정밀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정 여사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 회사 법인카드 내역이었습니다. 1년치가 아니었어요. 여러 해가 묶여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어요. 모텔. 6만 원. 접대비 같은 모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이요. 정 여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봤어요. 1년에 30번. 10년이면 300번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펼쳤어요. 더 오래된 내역서였습니다. 15년 전 거였죠.
거기에도 똑같이 모텔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정 여사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6년간 법인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한 횟수가 대략 500번은 넘어 보였어요.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고요. 총액을 대충 계산하니 3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정 여사는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은 자기 돈도 아니고 회사 돈으로 바람을 피운 거였습니다. 회사 접대비라는 명목으로요. 파일을 더 뒤적였어요. 법인카드 내역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있었죠.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들이었어요.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펼쳐 놓았습니다. 책상 위가 종이로 가득 찼어요. 딸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죠. 몇 년 후부터는 한 달에 2번이 됐어요. 그러다 10여 년 전부터는 한 달에 3번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은 다시 2번 정도로 줄었고요. 정 여사는 영수증 장소를 확인했어요. 시내 호텔, 외곽 모텔, 심지어 제주도 리조트도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며 나갔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 출장이야. 거래처 사장님이랑 골프 치기로 했어. 정 여사는 그때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었죠. 남편이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는 동안 정 여사는 집에서 딸 학원 보내고 저녁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리조트 영수증에는 커플 스위트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영수증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서랍 맨 밑을 뒤졌어요. 거기에 사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였죠.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자가 있었어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사진마다 같은 얼굴이었죠. 첫 번째 사진 속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더군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30대 초반쯤 됐어요. 머리를 단발로 잘랐고 와인을 든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같았어요. 세 번째 사진은 40대로 보였습니다.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 여사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26년 전이었고 마지막 사진은 작년이었습니다. 26년간 한 여자. 정 여사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20대였을 때 정 여사는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30대가 됐을 때 초등학생 딸을 학원에 보내고 있었죠. 그 여자가 40대가 됐을 때 대학생 딸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생활비를 아껴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저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정 여사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천천히 닫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죠. 정 여사는 편지와 영수증, 법인카드 내역서를 투명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거였어요. 파일을 서랍 맨 뒤쪽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남편이 찾지 못할 곳이었죠.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1시쯤 딸한테서 온 문자였는데 확인을 못했었죠. 엄마, 아빠 괜찮으시죠? 내일 아침에 들를게요. 정 여사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침 8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죠.
여보, 물 좀 줘. 정 여사는 말없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몸이 좀 어때?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직 좀 어지러워. 약 먹어야 하는데. 약은 내가 챙겨줄게. 아침 먹을래? 응, 죽 좀 끓여줘. 정 여사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 붓는 소리, 쌀 씻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어요. 죽을 끓이는 동안 서재에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편지, 영수증, 사진. 모두 머릿속에 선명했어요. 30분 후 죽이 완성됐습니다. 그릇에 담아 남편 앞에 놓았어요. 먹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아빠 어때? 들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수진이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전화 왔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입원했다고 연락했어. 일주일은 쉬겠다고 했대. 다행이네. 무리하면 안 돼요. 정 여사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어요. 수진이가 사과를 하나 집어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드세요. 고맙다. 정 여사는 소파에 앉았어요. 딸과 남편이 이야기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진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나 회사 가야 돼. 아빠, 푹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다시 남편과 둘이 남았어요. 정 여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갔어요.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편지 20통 이상, 영수증 수백 장, 법인카드 내역서 10여 년치, 사진 15장. 모두 다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파일을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26년을 함께 산 사람. 딸을 낳고 집을 마련하고 회사를 키우는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6년 동안 다른 여자도 있었던 거죠. 정 여사는 남편 옆을 지나 창가로 갔어요. 창밖에는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나 수진이야. 응. 엄마, 오늘 저녁에 남친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아빠 저녁 잘 챙겨줘. 알았어.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26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혼자 딸을 돌보던 날들. 남편 출장 간 사이 혼자 병원 데려가던 밤들. 회사 일 바쁘다는 남편 대신
부모님 혼자 준비하던 날들, 딸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친구 모임도 안 나가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였어요. 정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했어요. 이제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증거를 찾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 약을 챙겨주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회사 나가봐야겠어라고 말했어요. 의사가 일주일 쉬라고 했잖아. 괜찮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후에는 돌아올게.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창문으로 남편 차가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까만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죠. 정 여사는 창고로 갔습니다. 캐리어 2개를 꺼냈어요.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거였어요. 캐리어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정장 10벌, 와이셔츠 30벌, 넥타이 50개 넘게. 정 여사가 26년 동안 빨래하고 다림질해준 옷들이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옷걸이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이 가득했죠. 모두 꺼내서 캐리어에 넣었어요. 화장대로 갔습니다. 남편 면도기, 로션, 향수가 있었어요. 작은 파우치에 담아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비웠어요. 남편 도장, 통장, 신분증 모두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캐리어 2개가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정 여사는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바퀴가 마루를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앞에 캐리어 2개를 나란히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던 남편이 캐리어를 보고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정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 짐이야. 나가. 남편이 정 여사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정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투명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 앞에 툭 던졌어요.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든 편지들이 보였죠. 이거. 남편이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딸 낳고 일주일 만에 쓴 편지더라. 산후조리원에 내가 있을 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건 옛날 일이야. 정 여사는 웃었어요. 차갑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옛날? 26년 내내 만났잖아. 지난주에도 만났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어떻게? 당신이 쓰러진 날 주머니에서 떨어진 모텔 영수증. 기억 안 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 여사는 법인카드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남편 앞에 던졌어요. 회사 돈으로도 썼더라. 26년간 법인카드로 모텔비 결제, 접대비 명목으로. 남편이 내역서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설명할게. 뭘 설명해? 최소 3천만 원 넘게 회사 돈 빼돌린 거 설명할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 여사는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과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앞에 내밀었죠. 26년간 한 여자.
미영이라는 사람. 남편이 사진을 봤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로 끝나? 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화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연함이었죠. 26년이야. 내가 딸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부모님 제사 지내는 동안 당신은 저 여자랑 호텔 다니고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정 여사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26년을 속였는데 용서? 남편이 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정 여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여자 만진 손으로 만지지 마. 남편이 멈칫했어요. 정 여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날 이해 안 해줬다고 했지? 애만 키우고 당신한테 관심 없었다고? 남편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아니야. 맞는 말이야. 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애 키우느라 바빴어. 당신한테 관심 못 줬지. 그런데 알아? 내가 애 키울 때 당신은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 내가 관심 줄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키운다고 고생할 때 내가 집안일 다 했어. 시부모님 모시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당신 뒤치다꺼리 다 했어. 그게 관심이 아니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쳤다고? 26년을 미쳐 있었어? 정 여사는 남편에게 등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나가줘. 오늘 당장.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 여사가 문을 열었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빠 오늘 회사 갔다며? 괜찮으셔? 수진이가 안으로 들어오다가 캐리어를 봤어요.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캐리어가?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걸 봤어요. 편지와 사진이 흩어져 있었죠.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내보낼 거야. 뭐? 수진이가 놀라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가 26년간 바람폈어. 정 여사는 바닥에 편지를 집어 수진이에게 건넸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받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쓴 편지야.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 좀 설득해줘. 수진이는 아빠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수진아, 제발. 아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줘. 수진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정 여사는 무표정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진정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정 여사는 딸을 봤어요. 왜 안 돼? 남들이 알면 어떡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결혼 앞두고 있잖아. 남친 부모님이 이런 거 알면. 정 여사는 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 편이야. 근데 이건 너무 급해. 일단 얘기 좀 하자. 제발. 정 여사는 딸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넌 체면이 걱정이구나. 엄마, 괜찮아. 이해해. 내 입장도 알아. 정 여사는 남편을 봤어요.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나가. 오늘 당장.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여기 내 집인데. 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 집이야. 4명의 절반이고. 여보,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남편은 정 여사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아빠를 봤어요. 아빠, 일단 나가 있어. 며칠만. 내가 엄마 설득해 볼게. 남편은 딸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남편이 캐리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바퀴가 마루를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정 여사는 창밖을 봤어요. 응. 엄마, 다시 생각해봐.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26년이 거짓이었어. 정 여사는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오늘은 그냥 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가줘.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엄마, 전화할게. 응. 수진이도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어요. 정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돌아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사라진 거실이었죠. 정 여사는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26년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죠. 정 여사는 혼자 조용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랑 얘기 좀 해봤어요? 아니.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수진아, 나 결정했어. 그렇게 짧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수진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정 여사는 밖으로 나갔죠.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엄마, 나 아빠한테 전화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아빠한테 물어봤어. 정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람 폈냐고. 정 여사는 딸을 봤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대답을 안 하더라. 침묵했어. 그게 답이었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체면만 생각했어.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아빠가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내 인생 26년 내내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왜 참았어? 26년이나. 정 여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너 키워야 했으니까. 그리고 혼자 남겨질까 무서웠어. 엄마. 하지만 지금은 알아. 진짜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과 함께 늙어가는 거더라. 수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옆에 함께 있었죠. 변호사는 4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 여사는 메모한 종이를 꺼냈어요. 집이 10억이요. 예금이 3억 있고요. 그럼 총 13억이시네요. 이혼하시면 절반씩 나눠야 합니다.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재산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회사 지분도 재산입니다. 회사 이름이 뭐죠? SJ 정밀이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화면을 봤습니다. 연매출이 50억 정도 되네요. 남편분 지분이 얼마죠? 남편이 사장이고 80%요. 그럼 회사 지분 가치가 최소 10억은 될 겁니다. 정 여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10억이요? 네. 회사가 20년 넘게 운영됐고 흑자 경영 중이니까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집 10억, 예금 3억, 회사 지분 10억. 총 23억이네요. 수진이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23억이요? 네. 그럼 절반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정 여사는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회사 지분을 현금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받는 겁니다. 집을 매각하고 예금을 나누고 회사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을 위자료로 받는 거죠.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집 매각하면 10억이죠. 부인분이 6억, 남편이 4억. 유책 배우자니까 부인분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금은요? 3억을 나누면 부인분이 2억, 남편이 1억. 그럼 8억인데 위자료를 더 받아야죠. 회사 자금에서 1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총 9억입니다. 정 여사는 종이에 받아 적었어요. 9억이라는 숫자가 적혔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1억을 빼면 아빠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사 자산이 충분합니다. 1억 정도는 운영자금에서 인출 가능해요. 정 여사는 변호사를 봤어요. 남편이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면 소송으로 가야죠. 소송 가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뉴용 문제도 있으니까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우선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남편분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정 여사는 남편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수진이가 엄마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나 남친한테 얘기했어. 우리 아빠 일. 정 여사가 놀라서 딸을 봤어요. 괜찮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남친이 오히려 엄마 편 들어줬어. 엄마 용기 있으시다고. 정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틀 후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협상하고 싶대요. 내일 사무실로 오신대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변호사가 한 명 앉아 있었죠. 정 여사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재산 분할 요구가 과도합니다. 9억은 너무 많습니다. 정 여사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데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소송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1억을 빼면 운영이 힘들어. 정여사 변호사가 끊었어요. 회사 장부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이 정여사를 봤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정여사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26년간 한 일 생각하면 이것도 적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변호사들이 말을 주고받았어요. 결국 합의가 났습니다. 집 매각 후 정여사 6억, 예금에서 2억, 위자료 1억, 총 9억이었어요.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여사는 서류를 읽어봤어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맞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요. 남편도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서명했어요. 이혼 서류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정여사가 먼저 서명했어요. 남편이 그 다음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26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정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집 매각 절차 들어가고 예금 이체하겠습니다. 위자료는 한 달 안에 입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여사는 일어났어요. 남편을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정여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남편 모습이 사라졌어요. 1층에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정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엄마, 괜찮아? 정여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후련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녁에 갈게. 같이 밥 먹자.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여사는 다시 하늘을 봤어요. 26년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정여사는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여사는 새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24평짜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죠.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죠. 정여사는 56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아졌더군요. 예전에는 늘 굳어있던 얼굴이 이제는 부드러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야. 뭔데? 정여사가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고급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 거칠어서 신경 쓰였어. 이거 바르면 좋아질 거야. 고마워. 수진이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정여사가 놀라서 딸을 봤어요. 정말? 응. 남친이 청혼했어.
엄마 이혼 정리 다 되고 나서 정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수진이가 엄마를 봤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아빠는 안 부를 거야.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엄마랑 단둘이 입장하고 싶어. 괜찮아? 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고마워. 수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몇 달 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어요. 딸이 골라준 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더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렸어요. 수진이가 정 여사 팔짱을 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빛났어요. 엄마 가자. 응. 둘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레드카펫 위를요. 하객들이 돌아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엄마랑 단둘이네. 정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딸과 함께요. 단상에 올랐어요.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넸어요.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정 여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이 진행됐어요.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식이 끝나고 딸이 정 여사에게 왔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살아.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약속해. 약속할게. 딸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 여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몇 주 뒤에 자동차 전시장에 갔어요. 9억을 받았으니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남편 눈치 보느라 차를 사고 싶다는 말도 못했었거든요. 영업사원이 다가왔어요. 어떤 차를 찾으세요? 중형 SUV요. 운전하기 편한 걸로. 이쪽으로 오세요. 하얀색 SUV 앞에 섰습니다. 깔끔했어요. 정 여사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손에 딱 맞았습니다. 시승해 보시겠어요? 네, 해볼게요. 영업사원과 함께 시승을 나갔어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정 여사는 핸들을 돌리며 웃었어요. 좋네요. 결정하시겠어요? 네. 이걸로 할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6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산 차였어요. 일주일 후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반짝이는 하얀 SUV였어요. 정 여사는 운전석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 차.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나 차 샀어. 우리 어디 갈까? 진짜? 좋지. 전주 어때? 한옥마을 맛집 투어하자. 좋아. 언제 갈래? 이번 주말. 주말이 됐습니다. 친구 둘이 정 여사 차에 탔어요. 차 좋다. 그치?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들과 떠들며 갔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 여사와 친구들은 맛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완전 달라졌어. 얼굴이 환해. 그래. 응. 이혼하길 잘했어. 진짜. 정 여사는 웃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용기 내야 하나.
각자 상황이 다르지. 나는 이게 답이었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옥마을에 노을이 지더군요. 정 여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을 내려주고 정 여사는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 여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강릉으로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죠.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강은 막힌 곳을 돌아 흐르며 더 넓은 바다를 만난다고 했지. 나도 26년을 돌아 흘러왔어. 이제 내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터널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56. 늦지 않았어.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차가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환한 빛이 쏟아졌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정 여사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